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최병렬 당대표께서 기자실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신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04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저희 한나라당은 국민 여러분께 커다란 실망만 드렸습니다. 잘못 가고 있는 나라를 바로잡기는커녕 불법 대선 자금 문제로 분노와 절망만을 안겨드렸을 뿐입니다.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한나라당이 겪고 있는 일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정치가 잘못 쌓아온 불가에서 말하는 업보와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업보를 풀고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이 우리 당과 저기에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고통과 질책을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대가를 철저하게 치를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업보에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보고 나가라고 말씀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목표는 바로 나라요, 국민입니다. 한마디로 부국 강병이며 나라의 바탕인 사회와 가정의 기본 가치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불행하게도 노무현 정부 1년 동안의 정치와 사회는 온통 분열과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국민 통합은 어디 가고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세대적으로 나라는 갈라졌습니다. 국력은 소모되었고 경제와 민생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 노사 불화, 투자 저하, 고용 불안과 청년 실업의 급증, 신용 불안 등 국민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모든 지표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행복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노무현 정부 1년 만에 목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국민 여러분, 조세 부담률이 이미 일본을 능가하여 미국과 비슷한 나라인데도 납세자를 우습게 하는 것이 이 나라입니다. 의료비, 교육비, 민간 부담률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든 이 나라 노년층에 대해 복지를 책임지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국가를 위해 중동으로 베트남으로 갔던 50대를 대책 없이 퇴출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민주화, 정보화, 세계화, 한류 열풍을 만들어낸 30대, 40대를 이민가게 만드는 나라가 오늘의 대한민국 아닙니까? 음란매일이 세계 제1위의 나라가 되었고 학교 앞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와 노인들의 안전사고율이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중고생 흡연율이 1위인 나라고 이혼율은 세계 3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3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인류 선진국가로 가느냐 아니면 세계사 무대 저편으로 밀려나느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어느덧 한강의 기적이니 떠오르는 용인이 하는 세계적 찬사는 먼 시대의 추억거리가 되었습니다.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경쟁국들에게 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 경쟁 대열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설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2004년 우리 모두의 화두는 일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고 국정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 살리기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한나라당은 비록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만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을 오늘의 산업국가로 발전시키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피와 땀을 함께 흘렸다는 것을 커다란 자부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어떻게 해야 경제가 발전하고 국가가 번영하는지에 대한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당이 가진 모든 역량을 쏟을 작정입니다. 투자가 살아나야 직장이 생기고 직장이 살아나야 소득이 생기고 소득이 생겨나야 구멍가게라도 숨을 쉬는 것이 경제의 가장 근본적인 이치 아니겠습니까? 투자를 위해서는 정치가 안정되어야 하고 예측 가능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원칙입니다. 또한 투자에는 시장경제 원리가 철저하게 적용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제적 기준의 기업 환경을 갖춘 대단히 국내 기업 공단 설립을 추진해 볼 작정입니다. 한국을 떠나는 국내 기업을 붙잡아야 합니다. 세계의 첨단 산업과 금융을 한국으로 불려들여야 합니다. 노사, 규제, 행정, 세제, 금융 면에서 국제적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단히 공단을 권역별로 전략 투자 지역으로 지정해 조성해 가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나 IT 산업, 문화산업 등 국내 기업들이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마음껏 뛰도록 만들겠습니다.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들이 한국 경제를 일으키는 선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우리 당이 제출한 청년실업 해소 특별법도 반대하는 정부 여당을 설득해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청년 국제인 10만 명 양성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국제 무대에서 뛰도록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한나라당은 위태롭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안보와 외교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지정학적 세계 최강대국들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에게 대외정책은 생존의 문제이며 또 경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동맹국을 대상으로 자주적 외교를 못했다는 이유로 외교장관이 경질되고 대미 외교 라인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구촌 한가족 시대에 외교정책까지 시대착오적인 이념의 잣다를 들이대서 자주파와 동맹파로 구분하는 정부가 세계 어디에 또 있습니까? 북한 핵 문제가 미군 재배치 문제로 경제 불안을 가중시키고 투자 환경을 악화시키는 이 엄중한 시기에 있는 동맹조차 차버리겠다는 그 만용과 무책임에 할 말을 잊게 만듭니다. 우리 정부가 더 이상 반미냐 친미냐 자주냐 동맹이냐의 낡은 코드를 버리고 오로지 경제적 국익을 기준으로 동맹관계를 활용해 나가도록 단단히 고삐를 잡을 것입니다.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고구려를 자기 역사로 편입시키고 있는 중국에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만 자주 외교를 외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번 외교부 파동으로 모든 공직사회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국민에게 충성해야 할 공무원을 특정 정당의 총선 지지부가 된 대통령 앞으로 줄 세우고 있습니다.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직자가 소신껏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을 정권을 위해서 일하도록 강요하는 조치를 당장 거둬들여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에 서둘러 착수할 계획입니다. 교육의 목표는 건전한 시민을 양성하는 것과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길러내는 두 가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원칙에서 고교 평준화 제도는 당분간 유지하되 선지망 후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같은 학교 안에서도 학업 진도에 따라 우열반 편성은 불가피한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목고, 자립형 사립학교를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확대 운영함으로써 인재를 길러내는 기능을 점차에 강화해 나아가도록 하면서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자녀가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학교에 입학될 경우 국가가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할 것입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법으로 교육방송을 통해 유능한 학원 강사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에 올려 필요한 학생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폭력, 음란, 자살, 사고, 이혼, 저출산 등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나라 가정과 사회의 기본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관계법규를 철저하게 재검토할 보완할 것이며 경찰의 능력을 대폭 늘려서라도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문화예술 분야 외에 음란, 퇴폐 등 사회 질서를 붕괴시키는 일체의 흐름을 정면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한나라당은 부패를 척결하고 정치를 바꾸는데 강의 운명을 걸겠습니다. 작금에 대두되는 불법 대선 자금 문제는 이제 지난 40여 년간 이어온 우리의 잘못된 정치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달라지지 않으면 시대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돈 정치와 정경 유창의 부패고리를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이번 총선은 돈 안 쓰는 정치, 아니 돈 못 쓰는 정치의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돈 쓰는 사람은 유권자가 먼저 심판하고 고발하는 유권자 혁명의 원년도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치의 주체부터 전면적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낡은 사고와 인식으로는 세계화 시대, 정부화 시대를 이끌어 나아가기는커녕 적응해 나아갈 수조차 없습니다. 확고한 국가관과 도덕성의 바탕을 둔 합리적 개혁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정치인들이 나서야 합니다. 현실성도 구체성도 없는 듣기 좋은 말과 선동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표를 모으는 세력으로부터 욕을 먹더라도 국가와 민족의 장래에 온몸을 던지는 애국 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정쟁에 매달리는 뒤로 가는 정치가 아닌 국가사회의 미래 대안을 갖고 국민 앞에 경쟁하는 앞으로 가는 정치를 펼쳐야 합니다. 이상 5가지를 중심으로 우리는 구체적인 정책을 내걸고 이번 17대 총선에서 국민의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다수당이 되면 이상 5가지 약속과 관련된 모든 관계법을 철저히 고치고 정부를 설득해서 사회의 기본이 바로 서고 다시 뛰는 대한민국,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들의 경륜과 능력을 국민 여러분도 믿고 맡겨주실 것으로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